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앞서서 글로벌 시황 다 좀 짚어드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 타겟 쇼크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하락으로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전망이 어두울 것이다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번 주 우리 증시 주요한 경제 지표 발표를 좀 앞두고 어제 우리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 그 안에서 매매 시그널 제대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서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각 예상 체결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어제는 일제히 하락했던 우리 증시 오늘은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을 했다면 개인의 매수세만은 들어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비추가 주목되는데요. 코스피 2631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09% 강보합권에서 874포인트 선 현재 예상 체결 지수가 체결된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오늘도 예상 체결 지수뿐만 아니라 이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든든한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김덕호 대표, 이성우 차장,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윤여민 FP,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장이 시작하기 전 제대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글로벌 시황도 좀 간단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장 시작 전에 체크해봐야 될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장 초반에 하락세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제닛 옐런 장관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는 용인할 수 없다라는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직후에 증시는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서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를 비롯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1%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소폭의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같고요. 특히 앞서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3%대에서 다시 좀 소폭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단발 매수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슈들을 굉장히 악재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증시에서는 이미 선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비둘기파적 투자자와 그리고 이미 좀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경기의 침체 그리고 혹은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이어질 전망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전망하는 매파적 발언의 투자자들과 이 양극에서의 어떤 저울들이 굉장히 좀 팽팽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이제 4.1%에서 2.9%로 하향 조정하는 영향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어떤 매출에 대한 손익 부분들을 조금 더 날카롭게 다져나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세계은행은 이번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워낙 높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들도 일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여기에 각국에서는 결단력 있는 금리 정책 그리고 공급망 확보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요구를 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닛 옐런 장관도 마찬가지로 앞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언급을 했듯이 현재 이제 미국 내에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도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이런 어떤 과도한 재정 양적 완화가 오히려 더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제닛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안 정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기보다는 경제력 자체를 회복시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되었던 실업률이 이제 3.6%대로 사실상 이제 완전 고용 상태에 돌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굉장히 좀 강하게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6월과 7월 이제 마찬가지로 다가올 FOMC에서도 50bp 이상 인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부분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부분도 이러한 영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국채금리 관련된 부분들에서 인상이 계속 가속화될수록 이제 덧붙여서 조금 살펴보셔야 될 부분들은 환율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이 이제 1,260원에서 이제 계속 이제 또 소폭 후퇴했다가 다시 반복을 하는 양상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가 마찬가지로 7월에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 갭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에 진행되는 FOMC 이후에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환율에 대한 변동들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초점을 맞춰서 조금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최근에 오늘 이슈 중에서는 이제 어제 이슈 중에서 이제 미국의 3월 무역 수지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3월에 대비했을 때는 이제 적자품이 좀 많이 감소를 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특히 이 부분들은 이제 중국에서의 공급망 완화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아직 반영이 일부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5월 발표되는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되는 무역 수지 부분들도 함께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는 이제 1분기 국민소득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첫 리오프닝 시기를 맞는 22년도 첫 이제 국민소득 발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현 정부에서의 어떤 이제 정책들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소비력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오늘 코엑스에서는 디지털 유통 대전이 또 개최가 됩니다. 이제 스타트업이라든가 투자사 그리고 물류 유통 기업들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어떤 최신 유통 기술들 그리고 트렌드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택배사들, 물류사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에서 또 이제 포스트 개발자 컨퍼런스와 그리고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가 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떤 이런 개발자 모임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NFT,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의 섹터들이 좀 자주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 자체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별로 움직임들이 굉장히 크고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어떤 커플링을 기대하시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는 종목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공격적인 섹터를 보시기보다는 종목성들이 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라 말씀드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여전히 공격적으로 실적을 높게 잡으시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증시에서는 조금 시작 당 초반부터 이렇게 좀 상승 분위기를 좀 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제 현금화 부분들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8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앞서서 뉴욕 증시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제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던 우리 증시 오늘은 반등에 성공해줄 수 있을지 바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장 상황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와는 또 시작하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빠졌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좀 올라오는 건지 궁금한데 일단 코스피 현재 0.38%, 코스닥은 0.51% 상승하면서 출발하네요. 개장 상황 짚어주시죠. 네, 우선 지금 현재 또 어제 시장과 마찬가지로 악재가 계속 상존하는 시장이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아시다시피 어떤 일정 부분 시장에서 좀 내성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시 바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수 상단이 좀 열리는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가장 이런 상승 랠리가 좀 크게 나오려고 하려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어떤 강력한 신호가 나와야 어떤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뭐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그 지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상향 방향을 좀 예측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업종별로 볼까요? 업종별로 보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 많은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폭을 지금 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장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는 게 바로 이제 의료 정밀, 그러니까 의료 기기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덴티움이 0.4%, DI가 0.92%, 미래산업이 0.4%, SD 바이오센스가 1.4%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유복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 강세로 보여주고 있네요. 이 FNF가 2.19%, 그리고 한세예스 이스타홀딩스가 1.15%, 쌍방울이 1.06%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FNF 같은 경우에도 이 뭐 중국 쪽에서 락다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제가 된 상태죠. 뭐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 쪽에서의 법인이나 여러 가지 중국 쪽에서의 이 해외 쪽 매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현재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24%, 그리고 이 오리엔트 바이오가 1.71%, 동아약품이 3%, 셀트리온이 1.26%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토종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스터 샷이죠. 글로벌 임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돌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장 초반에 강한 매수세가 좀 몰리지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부스터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3상을 허가받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이슈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계업종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신기가 4.11%, STS 엔진이 1.87%, CS윈드가 1.38%, DI파워가 1%, STS 중공업이 0.9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이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으로 지금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상승폭을 키워주는 종목 업종이 바로 유통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유통업종 안에서 최근에 좀 핫하가 가장 어제도 시장에서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청담 글로벌이 지금 12.2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장 후에 지금 이틀째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기업 공개했을 때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일반 공모 쪽에서는 흥행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보다도 일반 쪽에서의 청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좀 최종 경쟁이 높았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1,443억, 영업이익 97억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쪽에 알리바바를 비롯한 여러 그 플랫폼을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개업 가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주가수는 저평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업종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이덴셀의 29.75% 상한가까지 근접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좀 바이덴셀 권리락에 대한 무상증자, 권리락에 대한 착시 효과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오늘 좀 상한가에 대한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콜마 B&H가 3.57%, 지노맨 컴퍼니가 2.09%, 시젠이 2%,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1.9%, 퓨처케미 1.73%, TNL이 1.6%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IT 부품업종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신화컨텍이 15.8%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제의 상승세를 계속 지금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USB-C 이쪽에서의 유럽 쪽에서의 이슈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하전기가 11.38%, 모더나 HB 7.14%, UID가 6.4%, EM텍이 4.5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오늘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EM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STNG와의 전자담배에 대한 특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변동폭을 좀 많이 갖고 가고 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하지만 EM텍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전자담배 쪽 시장과 그리고 다른 그 전에 본업에 대한 스피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만 집중하면은 충분히 이 변동성이 작아졌을 때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지금 현재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은 대부분의 기업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는 보험 양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LG에너솔루션이 0.23% 그리고 SK하이닉스 1.44%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가 0.36% 그리고 카카오가 0.37%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성장주들에 대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시장 대비해서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종목 중에서 상승폭이 눈에 띄는 게 바로 삼성 SDI인데요. 2.61%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중에서도 역시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벤이 0.71%, 그리고 셀트헬스케어가 1.5%, LNF가 1.5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카카오게임즈가 0.16%, 그리고 펄어비스가 0.19%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이 게임 업종이 오늘 좀 하락세를 좀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제약이 1.78% 상승세, 위메이드가 1.79%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큰 폭의 등락폭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이 알테오젠이 2.4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오늘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에 대해서 짚어봐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대형주 위주로 빠졌는데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그 아랫단에 있는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개장 상황 아주 간략하게만 짚어보면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에서는 개인들만 오늘도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개인들은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양 매도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그 폭은 크지 않지만 수급 상황 현재 이렇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 이어갑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 중에 그 상승 상위 종목 중에 눈에 띄는 현대로템이 또 있네요. 전문가님이 잡아주시는 좀 종목들이 잘 오르는 모습인데 관련돼서 개장 상황 짚어주시죠.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미증시의 어떤 상승과 함께 오늘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현재 미증시의 어떤 커다란 이슈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에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죠. 근데 지난 뉴스를 보시면 옐런 재무장관은 미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 높은 수준 유지를 하고 있다 하는 어떤 그 내용도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5개월간 CPI가 8.5% 이상을 예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용인된 그다음에 잡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하는 그런 양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증시가 이제 약간 올라주고 있죠. 미증시 같은 경우는 유가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천연가스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양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쪽의 어떤 흐름이 이제 대세로 좀 작용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리라는 법은 없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가장 큰 이슈는 그 윤 대통령의 유럽 나토 정상회담의 참석입니다. 이 관련 것 때문에 어제 크게 상승을 했던 그 방산주가 좀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풍력하고 원전 관련된 이슈인데 아무래도 나토 정상회담 가게 되면은 이제 폴란드하고
전쟁 물자 협상, 방산 협상 외에 체코의 8조, 그다음에 폴란드가 거의 한 40조에 관련된 원전에 대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상에 대한 것도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의 섹터가 한동안 상승을 좀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거래소 지수를 잠깐 보시면 어제 큰 폭의 하락을 좀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은 한번 여기를 보시면은 저점에서 한 3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고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결국은 15일 상승, 5일 조정.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터닝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바닥권에서 첫 번째 일어나면은 20일 주기의 어떤 매집의 과정들이 보통 이제 지수는 매집은 아니지만 종목은 매집이죠.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처음에 한 연속 5주 상승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했는데 미리서 이제 꺾이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20에서 돌파 안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제 이제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 먼저 체크를 하면은 현대 로템이 이제 큰 폭의 상승들이 좀 일어났죠. 일어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오늘 이제 갭상승이 일어났는데 이 전체 어떤 시가와 고가 절반 수준에서 약간 뭐 조정을 보이고 이격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갈 걸로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시총이 약간 무겁기 때문에 행보 기간 조정기에 다시 한번 가줄 확률이 많죠. 그래서 후발주 쪽으로는 현재 어제 이야기했던 S&T 모티브 그다음에 한일 단종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갖는 게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일 단조는 시총이 한 1,100억 정도 되죠. 탄력성이 있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S&T 모티브도 시총이 약간 유고노 같은 경우는 한 7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무겁지만은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 개 종목을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특징 중에서 우리 기술이 13% 정도 올랐던 그 내용인데 원전 관련된 이슈가 뭐 중요한 요소가 좀 되고 있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수렴량 상태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운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후발 종목군에 대해서 약간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광명전기 같은 경우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현재 이 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에서 보면은 상승과 조정, 절반 탄생 파동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완만한 조정을 한 일주일 보여주고 있고 5일 보여주고 있죠. 5일 보여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일 어떤 상승 사이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15일 조정을 보이고 빨리 출발하면 5일 상승, 다시 5일 상승, 이런 그 5일 상승하면서 조봉상 적이병 내지 적산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흔들리는 자리가 있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좀 있는 상황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15일 상승,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5일 상승, 15일 상승 이렇게 될 수 있고 하면 11일이 15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섹터의 흐름들이 약간 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흐름에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원전 관련된 부분에 이격이 좀 낮은 종목으로 보면 이격이 다들 좀 높은 상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차트적으로 보면은 뭐 상당히 뭐 괜찮습니다.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한번 큰 폭의 상승들을 해주고 있고 굉장히 주도적인 어떤 종목으로 약간 부상이 됐죠. 그리고 나서 저점이 낮아지는 이중바닥, 그 다음에 여기서는 행보의 끝자락을 보여주고 이제 터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가장 큰 이평선의 특징들은 현재 이평선이 21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고
5일선이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그리는 부분들,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은 이게 이제 상승에 있어서 신호가 좀 되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21선이 현재 그 21선을 몸통으로 관통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신호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원전 관련된 부분에 어떤 흐름들을 좀 체크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풍력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은 서울경제TV 다른 방송 프로에서 제가 풍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시기가 이 상황이었었죠. 이 상황이었었는데 연달아 오늘 급등을 좀 해줬네요. 당연히 유니슨 같은 경우는 지금 접근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좀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분야 신규 과제,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는 것 때문에 어제 시간에부터 상승을 좀 해줬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두 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유니슨이고 두 번째는 동국 SNC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동국 SNC 같은 경우는 현재 동국산업의 어떤 풍력 발전 업체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그 핵심적인 어떤 품목인 윈드타워를 자체 기술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박스권 전체 차트로 한번 봐야겠죠. 차트로 보면은 이 고점과 고점, 그 다음 고점,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은 박스권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다가 완벽하게 이제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강하게 반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들은 현재 상승사파 이제 십자 도정에 보이는 이 캔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캔들의 중심 위쪽에서만 움직여주면은 보통 상승사파 십자 도정이 있으면은 상승사파 형태가 된 지 5일째 또는 5일 이내에 급등하기 마련이죠. 자, 그런 흐름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공식입니다. 공식인데 상승사파 형태에서 오늘이 며칠째입니까? 5일째죠. 5일째 또는 5일 이내 출발이 되는 그런 요인인데, 오늘 이제 갭상승의 십자 도정이 있는데 거래량이 좀 다소 약간 부진한 부분이 좀 아쉽지만은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풍력 관련된 종목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인데,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사명에서 알다시피 풍력 관련된 베어링 관련된 전문 업체입니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총이 약간 가볍기 때문에 탄력적 요소로 좀 자리하고 있는데,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봐야겠죠. 차트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은 물론 저점에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은 본격 시세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죠. 본격 시세 출발은 이 주캔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중심 위쪽에서 횡보를, 여기는 전체의 이제 중심 여기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단에서 횡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상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 5번 5일째 급등을 해주고 있죠. 결국은 현재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 여기서 횡보를 5일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상승과 조정, 그 다음에 이쪽 위에서 상단에서 왔다 갔다 해주다가 이렇게 출발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5일 주기 사이클이 형성이 됐는데,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갭상승의 음봉의 형태이지만은 현재 오전에, 다시 말해서 시가의 오전에 현재 놀림목 터닝 시점이 만들어지면은 접근해도 되는데, 보통 10시나 10시 반 이 정도의 이제 터닝을 하게 되면은 오후장으로 강세가 되면서 망치 양봉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정리를 하면은 이번 달의 포커스 주도주 업종은 무과부라도 원전 관련된, 풍력 관련된, 그 다음에
방산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그 태양광까지 해서 이제 에너지 관련된 방산 관련된 섹터로 집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하이라이트가 유럽 나토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관련돼서 이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시그널 더 깊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작전을 짜고 저희가 들어갔는데 오늘 또 앞선 다른 전문가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에너지 관련주들 지금 현재 특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 확실히 이 대형주는 빠질 땐 같이 빠지는데 올라오는 날은 같이 안 올라와 주네요. 중소형주 위주로 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좀 완만하게 지금 상승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약간 강보합으로 좀 일단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어제 좀 외국인들이 좀 강력하게 좀 어떻게 보면 하방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쌓았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은 좀 약간 전량 후강에 대한 모습, 죄송합니다. 전강 후약에 대한 모습. 전강 후약. 네. 아침에 좀 강하다가 이제 저녁에 조금 이제 빠지는 모습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계속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약전환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상승세를 좀 키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좀 외국인들은 매도를 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 눌리는 모습이 나온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수급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코스닥에서는 좀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지금 오후까지 끝까지 좀 지속되는지는 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가 이제 매수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하셨는데 네. 어제 이제 정유 관련된 쪽으로 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리포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결국 이제 2분기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와 그다음에 정유가 좀 같이 들어가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적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염려가 됩니다만 그거를 이제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이제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들 정유가 좀 상당히 좋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정유 관련돼서는 이제 S-오일이 워낙 지금 이제 뭐 대표적인 네, 탑픽이라고 할 수 오늘도. 있겠습니다만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심해야 따라가는 이제 종목으로 SK 이노베이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리포트가 이제 삼성전기 관련된 좀 리포트들이 좀 네, 나왔습니다. 특징주로 꼽히네요. 네, 일단은 뭐 기판 관련된 쪽에 대한 좀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좀 하락이 있었죠. 네. 특히 이제 FC BGA 관련돼서 너도나도 이제 캐파를 증설하다 보니까 2년 후에는 결국 제품이 많아지게 되고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삼성전기는 뭐 기판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좀 MLCC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텀으로 많이 작용을 한 상태에서 거의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거의 최하단 부분에 좀 자리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뭐 25만 원이라고 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매물대가 좀 18만 원대 상당히 두텁게 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5에서 20% 정도의 제가 볼 때는 안정된 어떤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좀 찾으신다면 오히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어떤 매수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오늘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 대부분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뉴스 플로우에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러네요. 종목들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또 현대로템 관련돼서도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포 관련돼서 좀 이제 방산과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엮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좀 갭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방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뭐 철도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뭐 수소, 친환경 쪽으로 좀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다 네. 또 현대그룹 자체 내에서도 현대로템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좀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17,500원에서 2만 원대에 충분히 지금 기간 조정을 쭉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모아가도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크게 삼성전기 부분 오랜만에 또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고 그 다음으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서 방산주의 여파로 오늘은 좀 후발주자를 현대로템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확실히 뉴스에 좀 일희일비하는 종목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시장 정리를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시작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었는데 오늘 또 움직이고 있는 쪽 보면 풍력 이야기 나눴었는데 움직이고 있고요.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원자력도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주들은 역시나 아직도 시세 탄력이 좀 강한 모습인데 원전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서 좀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보기에 어떤가요? 원자력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뭐 신재생부터 시작해서 원전 관련된 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 믹스 네. 아니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대기업들 중에서도 원전에 대한 투자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그룹이 있죠. 바로 이제 두산그룹이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SMR 관련돼서 지금 미국의 뉴스케일과 함께 지금 공동 계약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내년 이제 하반기 정도쯤에 좀 시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2024년 정도면 SMR 관련돼서 좀 본격적인 어떤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뭐 한국전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뭐 전 중소형주로는 이제 에너토큰한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시세를 좀 내고 이제 차분히 좀 이제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원전 관련된 뭐 섹터 같은 경우는 뭐 건설과 로봇과 관련된 것처럼 약간의 처음에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다가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 혹은 정책주로서 확실히 좀 변모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원전주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좀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는 좀 숫자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에너지를 쓰다 보면 이제 원전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셨던 신재생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네. 이제 최근에 태양광이 좀 많이 움직였고 그에 따라서 좀 풍력도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앞에서 이제 풍력 관련돼서 지금 이제 좀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풍력 관련돼서 딱 두 가지 종목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럽향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매출을 갖고 있는 게 CS 윈드. 네. CS 윈드 같은 경우 뭐 타워 쪽으로 상당히 강자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바닥권에 있다. 뭐 좀 바닥에서부터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전 여전히 좀 매수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하부 구조물 관련돼서 또 이제 조선과 관련돼서도 좀 강점을 갖고 있는 삼강 M&T 저는 이 종목을 좀 상당히 좀 애정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2만 원대에서 한 2년간에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네. 한 2만 원대를 거의 2년간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업사이드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 말로 좀 수주 잔액이 2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주 잔액이 좀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 거기다 또 SK그룹의 어떤 합병 관련된 부분도 좀 하반기 뉴스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사이드 측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뭐 CS윈드, 삼강 M&T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풍력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두 가지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또 언급이 많이 됐던 종목도 있고요. 또 새롭게 FP님께서 봐주신 종목도 있으니까요. 혹시나 풍력 관련돼서 우리나라 지정학적 특성상 풍력 관련주들 과연 숫자가 찍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특징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FP님 보내드리기가 싫어가지고 카카오페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급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현재 알리페이 관련된 이슈로 좀 급락이 나오고 있어서 갖고 계신 분들 좀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로 종목이 하락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가요? 일단은 카카오 그룹주, 특히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장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장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사실 증권가에서는 계속 탑픽에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수급은 전혀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이게 과연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블록 딜 이제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15% 이상의 지금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근데 보게 된다고 하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연기금은 8만 원대 중반에서 계속 모아가는 좀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좀 테크들과 좀 달리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결국 금융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렇게 수급이 좀 몰린다는 것 자체는 좀 바닥에 대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이제 8만 원대에서 8만 원, 8만 5천 원대에서 9만 원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연기금에서 봤을 때 좀 약간 매직 구간으로 좀 보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면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좀 플랫폼에 관련돼서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까지 네. 증권가에서 거의 지금 말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거의 이제 관심이 많이 끊기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힘든 시간을 좀 보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8만 5천 원에서 9만 원대 밴드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고 오히려 좀 9만 원 이상을 올라갔을 때 좀 매도를 하는 약간 박스권 매매가 좀 유효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상승시마다 조금씩은 좀 손절을 좀 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좀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에 대한 종목들을 좀 교체 매매를 좀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이런 종목에 대해서 뭐 어떤 모멘텀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많이 보유를 하실 경우에 좀 기회비용이 좀 발생하는 점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떤 종목 교체를 한 번에 하시기보다는 좀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좀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교체를 그렇군요. 생각해 보시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와는 또 달리 우리 시장 강세로 좀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또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확실히 30분 사이에 변화가 많은 것 같은데요. 업사부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사실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시도해서 조금 반등을 했지만 글로벌 시장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까지 강한 시장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포인트와 함께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수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을 잠깐 복기를 해보면 이렇게 선 그어진 거 기억하시죠? 어제 그대로 선 그어진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어제는 분명히 요 빨간색 라인까지 내려오지도 않았고 21선까지 터치도 안 돼 있는 상태였었잖아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제 이 첫 번째 이 라인 있죠. 이 빨간색 라인에서 한동안 계속 머물다가 거기서 지지받는 듯 했으나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오면서 22동 평균선까지 내려왔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21동 평균선을 어제도 안 깨겠다는 의지와 그다음 미국 시장도 어쨌든 상승을 했고 현재 그 미국 나스닥 선물 움직임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조금 마이너스에 있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 포인트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22동 평균선 정확하게 이렇게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제 지지가 될 뻔했었던 첫 번째 이 빨간색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에 그어져 있는 이 빨간색 라인이 어제는 지지였으면 오늘은 저항이 돼버리죠. 네, 그래서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고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태죠.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이제 내일 진행될 텐데 그러한 상황들을 앞두고 조금은 관망세가 상당히 짙은 그런 하루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관망세가 상당히 짙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수적으로는 현재 특별히 뭐 큰 변화적인 부분도 호재적인 부분들이 갑자기 생기거나 미국 선물이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면 조금은 크게 움직임 자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떨어지거나 부분들이 어제 변동이 좀 생각보다 커졌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뭐 환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크게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뭐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요. 그런 포인트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의 그 마켓 파워 뭐 흐름들을 이제 좀 봐보자 한다라면 지금 센터값이 마이너스 14 오늘 마이너스 130 정도까지 가봤고 플러스는 71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쪽으로 쏠린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정도라면 무난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셀틱스는 마이너스 53으로 약간은 이제 요 지수
검색선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살짝 밀리는, 또 아래쪽에 오면 이렇게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고 위에 가면 맞고 떨어지고, 이게 지금 계속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 진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 위아래 진폭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거기에 따른 지지와 저항 정확히 만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림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 대형주 34도, 그 다음에 코스닥 33도로서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크게 쏠림 없이 무난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죠. 어제 하락에 비하면 오늘 상승 종목 수나 상승의 강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아쉽고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도 지금 B차이 쪽,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만기날 있지 않습니까? 옵션 만기나 혹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럴 때를 제외하면 차익 거래보다는 B차익 쪽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까지는 B차익 쪽 거래가 좀 더 중요한데, 일단은 매도가 좀 추세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돌림 현상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살짝 올렸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차익 거래 쪽이 또 매도로 돌아서고 B차익도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매도가 나온다면 지수가 이대로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테마성이 종목들이 그러하다 보니까 상승 종목 수가 어제 하락에 비해서 좀 적은 그런 상태, 하락 종목에 비해서 반등 숫자가 적은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은 쏠리거나 몰리거나 하는 그런 포인트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자, 그래서 그 포인트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내일 그 선물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경계감을 가지시면서 대응하시고, 어제도 제가 조금 그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제 좀 많이 밀려버렸죠. 그런 포인트들 생각하셔서 좀 짧게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락에 비해서 5대 상승은 조금은 아쉽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보수적인 접근 전략 이야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혹시나 이런 시장에서 현금 확보를 하라고는 하셨지만 보고 계시는 특징적인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린 종목들이 바로바로 또 올라가요. 뼈가까지 바로 올라간 종목도 있고 근처까지 올라간 종목도 있고, 그래서 짧게라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 되겠죠. 지금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이 앞서서도 이화전기나 이런 것들 종목들 많이 얘기 나왔고, 이화공명, 자연과 환경, 그다음 오늘 현대로템 같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특징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뭔가가 재건을 한다거나, 우크라이나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국내적으로도 이제 신정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고 코로나 사태가 이제 극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토목건 건설 이런 부분들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많았었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돌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현대 로템을 바로 쫓아가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아마도 다시 한번 2만 원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면 현대로템 정도도 한번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공략 포인트를 조금 더 며칠 더 봐야 될 상황이겠죠.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께 광명전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광명전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방송을 기다리는 사이에,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이 실시간 포착되는 종목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거든요. 그래야 객관적으로 그죠? 말씀드릴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화전기가 아까 상한가를 살짝 찍었는데 이화전기의 강세가 유지가 되고 한다면 아마 광명전기도 다시 한번 상승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포착됐을 때 가격이 이 정도였어요. 4,000원 정도였는데 만약에 4,100원 정도 구간이나 그 구간 정도까지 내려온다라면 그때는 한번 공략 포인트 가능하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 이화전기가 플러스 20% 이하가 아닌 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라면 그때는 한번 노려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부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화전기가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광명전기 부분들이 한 4,100원 이하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공략 포인트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에는 오늘 고점이 4,530원이잖아요. 이 정도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루 단타 수익 치고는 상당히 강력한 수익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 오늘도 오늘 내에 3% 이상이 수익이 나오면은 현금화 시키고 또 내일 바라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내일은
콜옵션 동시 만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죠. 만약에 심술도 좀 조심해야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오늘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까지 조건부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드렸는데요. 지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오후까지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